또 뭐가 있었냐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사건이 기념비적인 거예요? 아니 사건. 기념비 같은 것도 아니고 기념비적인 건 뭐지? 그냥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거나 아니면 기념비 같은 사건이다. 뭐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뭐야 도대체? 이해는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 뭘 이해? 그것도 영어에 있었잖아. 기념비 기념비적인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하네요 표현들이. 헷갈리네요.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런 표현들 중에. 쌤 옛날에 문제 제기했던 거 그거잖아. 목적어. 목적어란 이름이 도대체 왜 목적어야? 차다의 목적어야. 공을이 목적어야. 오브젝트. 차는 거의 목적이 공이냐? 차는 것은 공이 날아가게 하는 거지. 그렇네요. 그럼 차는 거의 대상이잖아. 대상. 그럼 대상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오브젝트가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번역할 때 그렇게 된 그치 거야. 차는 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 갖고 쌤은 지금 네. 평생 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가 대상이라는 것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걸 목적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적어도 국어를 했던 사람들이면 목적어가 이게 이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안 바꿨으면 그냥 그게 타당하니까 안 바꿨겠지. 쌤 같은 사람을 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았을까? 왜 목적어야 걔가? 차다의 목적이 진짜 공이냐고. 차는 목적이 공이야? 차는 목적이 공이 날아가게 하는 거지? 그럼 차는 대상이 공이고 그러면 대상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 쌤은. 이 세상에 많은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지루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많은 것을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심지어 쌤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1년 내내도 그 얘기 끝이 없어. 한두 개가 아니고. 멋있는들 물어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 자 어쨌든 됐고 그래서 자유전자 다시. 그래서 자유전자는 우리가 물리원에서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야. 그러니까 전자 중에서도 원자가 띠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니지. 전도성이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그러면 걔를 전도성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강제로 막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마찰이야. 마찰을 막 해가지고 그놈에게 에너지를 주면 이놈이 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어도 문지르면 가. 그래서 너희 그 왜 아까 그 대전열 있잖아. 걔네들은 부채야 무도체야? 부럽지. 부도체야. 근데 이동을 하지. 왜?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 물질이 다르기만 하면 전도성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 전도성은 차이가 있지만 그 전도성이 없지. 부도체는 전도성이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0.01 그만큼의 전도성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문질르면 어쨌든 가죽에서도 전자가 나가. 그러니까 그것은 전도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유전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전자를 막 강제로 에너지를 막 그러면 넣어가지고 쏙 빼낸 거지. 탄소는 한 며칠 년 동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너희 궁금한 것은 네가 각자 뭐 가서 집에 가서 좀 찾아봐. 다 물어보고 저기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 이게 도체. 주로 금속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부도체는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고 부도체랑 같은 말은 너희 그 초딩 때나 중딩 때 많이 썼던 거. 부도체랑 같은 말. 공부. 절연체. 아. 절연되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잖아. 절은 단절이라는 뜻인데 연은 뭐 잘 안 쓰잖아 이게. 절연되었다.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절연되었다라고 하고 절연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유전체라고 불러. 유전체. 너희들 전체. 그 유전체 그 영어는 유. 유의 복수도 유니까. 뭐를 하는 물질이에요? 자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이라고. 마찰 전기는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마찰시킨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막 대고 문지르는 것을 마찰시킨다라고 표현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전기. 여기서는 자유전자라고 쓰면 안 되는 또.
그냥 전자야. 전자가 강제로 이동하는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전기. 전자 이동에서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 대는 물체가- 띈다는 뜻이야. 물체가 어떤 걸 띠는 거예요?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전기 전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물체를 대전치라고 한다. 전하량 보존 법칙은 전자를 잃은 물체가 갖는 음의 전하량이랑 전자를 얻은 물체가 갖는 양의 전하량이랑 같은. 아 적당히 알았어. 좀 대묻지 마. 자 그다음에 전하의 분포는 도체인 경우는 표면에만 분포한다. 표면. 왜? 막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서로 밀면 막 최대로 밀려갖고 그 가장자리만 분포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표면에만 분포하고 내부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막 밀리니까.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뾰족한 부분일수록 전하가 많이 분포한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높게라는 뜻이다. 양이 많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근데 전하가 많이 분포한다고 표현을 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야 무거운 게 떠 가라앉아? 가만져요.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지. 그렇네요. 무거움으로 뜨고 가지는 않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무거우면 가는다는 거에 무거운 것은 밀도가 큰 것을 의미하는 약간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많이 분포한다 이게 이 많이가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밀도가 높게 라는 뜻이야. 면밀도가 높게 분포한다는 것을 그냥 많이 분포한다고 표현한다고. 뾰족한 부분일수록 많이 분포하고 평평한 부분일수록 적게 분포한다. 이것은 역시나 저기 뒤에 전 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부도체인 경우는 골고루 분포하게 된다고. 부도체인 경우는 이제 이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 서로. 이것을 이제 뭐 유전 분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틀면서 분포가 다 골고루 되게끔 전하가 저 1번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어디 1번 전화의 분포 1번. 표면에만 분포한다고 내부에는 분포하지 않고. 네. 정전기는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고. 그럼 정전기의 반대는 뭘까? 정전기의 반대는 전쟁이? 정전기는 반대는 흐르는 전기지. 정전기는 머무는 전기니까. 흐르는 전기를 뭐라고 그래? 전류라고 하지. 전류.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되고 안 흐르는 건 정전기라고 하지. 근데 정전기가 막 그 우리 그 겨울철에 이제 요즘에도 정전기 많이 발생하지. 전기란 뜻이었어요? 어? 정전기가 멈춰있는 전기예요? 정자가 머무는 정전기다. 정류장 할 때 정자. 정전기가 멈춰있는 전기가 쓰면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전기. 그러니까 전기인데 흘러가는 전기가 아니고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왜 머물러 있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우리 막 뭐 문질러 갖고 막 해서 정전기 발생하잖아. 이것도 막 하면 이게 정전기 아니야 이게. 흐르지 않잖아. 거기 있잖아 그냥. 야 근데 정전기가 이제 한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인데 우리 그 목 폴라티 같은 거 입고 이제 쫙 벗으면 머리가 쫙쫙쫙쫙 하면서 막 그 정전기 발생을 하지. 그 막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 되는데 왜 안 죽어? 전류가 너무 약해서. 찰나여서 면적도 작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전류가 약해서. 아니야 전류가 약하긴 뭘 약해. 전류가 됐다 세.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죽어? 전압이 약해. 아니야. 아니 이게 저항이 많은 양이 아니라 자 그럼 문제 적은 낼 테니까 그렇지만 그 일반 물리학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벼락이 쳤어. 네. 벼락이 쳤는데 나무에 그 벼락이 맞았어. 네. 자 다음 중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1번 벼락 맞은 나무. 2번 벼락 맞은 나무에 기대고 서 있던 나. 3번 벼락 맞은 나무로부터 10m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는 닭. 그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소. 근데 닭과 소는 두 가지 조건으로 서 있어. 하나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서 있는 닭. 소가 있고 그 나무를 옆에 두고 서 있는 닭과 소. 그럼 총 6개지 보기가. 닭 2개, 소 2개, 나무, 나 이렇게 해서 가장 덜 위험한 놈은 누구일까? 나무는 막 비가 이제 막 오고 이제 벼락 막 쳐가지고 이제 나무에 벼락이 맞았어. 그 중에 가장 덜 위험한 거. 다가오서는 왜 상하관계 아니고 아니 그 사람 그쪽에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게 균형이 밀착돼서 거기는 다가오소는 좀 이따 얘기해주면 차이가 커. 같이 서 있을 때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벼락이
떨어졌을 때 그 나무의 과정이 농장에 있던 닭이랑 소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직접 맞은 게 아닌 것. 아 직접 맞으면 가장 위험하지. 그냥 그러니까 딱 가장 위험한 건 벼락 맞은 나무가 가장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나겠지. 나무 기대에 서 있으면 나무 뒤지겠지. 아니, 그런데 닭이랑 소 중에 누가 덜 위험한지 지금 이런 문제야. 닭이랑 소랑 나무를 마주보고 있는 닭. 나무를 마주보고 있는 닭. 아니 나무를 마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는 닭. 아니 바라보고. 정답입니다. 왜? 찍었지? 왜? 일단 그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다리 사이가 좁아서. 오 정답입니다. 아, YT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참새들이 막 그 점점이 올라와서 서 있는 그거예요. 그 뭐야 닭이 그 나무를 바라보고 서 있으면 다리 다 두 개가 거리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유차가 안 생긴다. 네?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전유차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닭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살짝 전유차가 생기니까 살짝 위험하겠지. 근데 소 이렇게 서 있어. 롱허리잖아 얘는. 졸라 위험해. 그나마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 덜 위험하지. 간격이 좀 좁으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이 덜한 순으로 바라보고 있는 닭, 옆에 있는 닭, 옆으로 서 있는 소, 바라보고 있는 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저희도 전선이 이 전기줄 있고 전기줄에 그 조그만 거리를 딱 잡고 있으면 안 뒤져. 되나요? 왜 세대? 네 몸은 물덩어리니까. 아니 근데 참 세대도 참새는 조족지혈이라고 들어봤어? 다리가 곰. 조족지혈. 세 발의 피. 피가 커요. 빼자 말랐잖아. 아 근데 네 몸은 70%가 물덩어리지. 장갑을 전해질이지. 있잖아요. 너 전기 잘 통하거든 네 몸은. 잘 통하. 너 감전돼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잡으면 걔도 같이 죽어. 도체야 도체 네 몸은. 도체 물덩어리. 그래서 뒤져. 안 돼. 그러니까 짜릿짜릿해. 쌤 안 만져봐서 모르지만 안 만져봐도 뻔히 예상이 되잖아. 짜릿짜릿해. 그럼 만약에 참새가 참새는 그게 거의 저항이 됐다 크기도 하지만 그렇게 서봤자 이 간격이 됐다 좁으니까 전위 차이가 거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뭔가 어느 정도 느낌일 거라냐면 왠지 그 왜 우리 건전지 입에다가 살짝 됐을 때 약간 짜릿짜릿하는 거 있지. 입에 왜 돼요? 건전지가 그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혀 대보는 방법인데. 약간 떨고만 나네. 그렇지. 그 건전지 그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말고 한쪽으로 같이 스프링으로 돼 있는 네모난 그 랜턴용 건전지 있지. 아 그거 양쪽으로 두 개 나 있잖아. 그냥 붙여서 내보면 찌릿찌릿해. 약간 뭔가 그치 뭐 떫은 맛 같은 그런. 너도 해야 돼 그거? 네. 그럼 그럼 만약에 시골에서 맨날 그렇게 해봐. 세네 그러면 이게 저기 센 거. 그다음에 자야 아니에요. 허접한데 이거 거의 다 쓴 거. 해가지고 그걸 구별해. 언제 전구 빼가지고 뭐 깨끼 뭐고 얼마 불편해. 그거 해야 되고 보면 되지. 만약 참새가 다리가 길었다면 죽을 수 뒤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새가 롱 다려가지고 요렇게 쩍벌 다리로 서 있었으면 사망이지. 참새고기 여기랑 여기랑 저희 차가 부쩍이 큰데. 전이 차이가. 좀 이따 얘기해. 참새다 좀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나?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니까 그때 얘기해 줄게. 자 그다음에 정전기 유도는 그래서 아까 왜 정전기가 그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가 되는데 안 죽냐면 양이 적어. 벼락이 쳤을 때 가장 안 위험한 게 누구야? 지구. 지구 그래 너무 크니까 아니. 네? 지구에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니까. 아 지금 뭔 소리냐면 내가 옷을 벗을 때 생긴 정전기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전기차가 생겨? 옷과 내 피부 사이에 생기는 거지 내 피부 이쪽과 저쪽에 전기차가 생긴 게 아니라고. 즉 내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옷과 피부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거지. 완전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만약에 벼룩이 있었어. 그럼 뒤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일론 옷이 생기고 나서부터 벼룩이 없어졌다 그러지. 옛날에 무슨 뭐 삼배 옷이나 무슨 무명 옷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 입고 살 때는 막 옷에 몸에 벼룩 착졌다고. 얘네가 죽을 일이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일론 알지? 네. 나일론이라는 그 섬유가 들어오면서 정전기 쩔어 아주 그냥. 그 석유화학 제품이야. 그
하여간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만들면 그냥 쩔어 막 그 정전기 막 아주 그냥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따끔따끔하고 막 그거 있지. 그 옷을 입고서부터 벼룩이 사라진 거야. 벼룩이 생각했을 땐 이거 그죠? 진짜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거야.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와 벼락이다 해가지고 막 벼락마저 다 뒤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싹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 개한테 갔지 개. 아 걔한테도 그 입히면은 하고 막 개 줬다고 막 껴안고 있어 막 벼룩 올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카 녀석들 막 개 껴안고 막 막 놀고 해가지고 온몸에 벼룩 생겨가지고 막 가려 뒤지고 막 물리고 벼룩한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거기까지. 그 다음에 궁금한데 실생활 대전대전 물체가 대전된 물체와 가까워질 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는 그 그림 보면 플러스로 대전된 부도체를 그 도체에 접근을 시켰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그쪽으로 끌려가. 즉 전자가 실제 이동을 한다고.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한쪽에는 마이너스,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된 거지. 이것은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 도체니까 자유전자가 있지. 근데 이제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냐? 일어나. 왜? 얘가 불수거든. 이동은 못하지만 회전을 한다고. 방향을. 그러니까 플러스 있는 쪽에 마이너스가 쭉 끌려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는데 이 배열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 분극된다고 부른다. 유전 분극. 그러니까 유전 분극되는 물체라는 뜻으로 유전체라고 부르고 유전 분극에 의해 되는 거예요? 유전 분극에 의해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해야 되지. 자, 65번. A와 B는 도체구입니다. 전화량이 빵인 부도체구가 접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와 D는 부도체구야. 자, 1번. A의 왼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접근시켰어. 이 어떤 놈 옛날에 접근과 접촉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접근이 뭐고 접촉이 뭐예요? 근데 그것에 그 옆에 듣던 놈이 그 설명을 해줬는데 야 네가 여자한테 접근해도 접촉 못해 뭐 이러고 갖고 말하겠다고. 야 너 설명 대박이다 아주. 그치 뭔가 좀 한 방에 바로 설명이 되네.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시킨 것은 안 된 거고 접촉시킨 것은 된 거야. 그래서 A와 B를 떼어냈어. 그러니까 접근시킨 후 떼어냈어. 그리고 접촉시킨 후 떼어냈고 하여간 뭐 그것을 A, B, C, D에서 각각 그렇게 했어. 그러면 1번 접근시킨 후 떼어냈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B가 그러면 A가 플러스에 가까운 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마이너스가 끌려갔겠지? 네. 그래서 실제 타고 이동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분리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눠지겠지.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된다. 실제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접촉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타고 다 터져버렸겠지. 봐봐.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근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끌려가 도체니까 그럼 플러스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분리가 되면 막불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될 거야. 근데 접촉을 시키면 이게 접촉을 시키면 여기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건너 가버린다고. 그럼 얘도 플러스가 되겠지. 때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부도체는 근데 부도체는 이동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빵빵 그대로 빵빵이야. 둘 다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치. 2번은 둘 다 플러스. 3번과 4번은 빵빵.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빵빵. 많이 먹으면 당연히 빵빵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검전기.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내고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를 알아내고 대전체가 갖는 대전된 양을 알아내는 도구. 근데 여기서
그 옛날에 이거 저기 걔가 어디 중이었더라. 대전된 양. 불고기였는데. 대전된 양. 어. 네. 전날이랑 대전은 전날이랑 불고기였는지 어디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2학년 때가 중간고사 때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그리고 검전기로 대전된 전날 양을 알 수 있다는 게 왜 맞아요? 맞아. 라고 하고 걔 이제 그 해서 그게 틀렸거든. 크기는 그거- 알 수 있. 크기 차이까지는 알 수 있는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답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다. 뭐냐면 양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양은 양이지만 양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도 양이다. 상대적인 양.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양을 아는.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에 대전된 양을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상대적인 양을 알 수 있는 것도 양을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게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냥 그 항의를 포기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들 표현을 하니까 얼마다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이것이 더 많다, 적다 또는 뭐 몇 배다 이런 정도쯤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화의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그림 가를 보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어.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접근을 시키면 더 벌어지겠지. 네. 왜? 마이너스를 더 끌고 가니까 저쪽 금속박에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 댔는데 더 벌어졌어. 그럼 그놈이랑 같은 전하고 좀 오므라들었어. 그러면 반대 종류 전하겠지. 그게 그림 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끌려가면 마이너스 금속박에 있던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덜 미니까 덜 벌어져 있을 거야. 근데 검정기가 어떤 걸로 대전되는지 모르고 대전체가 어떤 걸로 대전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모르는 거. 왜 꼭 모르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래? 아는 방법을 아 선택하면 근데 되지. 그 대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전 그러니까 어떻게 대전시켜요 근데 그게 대전 갖다 대면 되잖아. 갖다 대고 그거- 손가락으로 접지해가지고. 일단 밑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보고 얘기해. 자, 그다음에 접지. 접지는 땅과 접촉시킨다라는 뜻으로 이제 접지라고 하는 거지. 물론 비행기도 접지. 네. 종이 비행기도 접고. 대전체를 물리를 모르면 물리도 접지. 물포자 뭐 그런 접지가 아니고 땅과 접촉시킨다 해서 접지라고 합니다. 대전- 대전체를 땅과 연결하여 전자가 땅으로 나가게 하거나 땅으로부터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방향성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접지를 시킨 곳의 전위, 전기의 높이라는 뜻으로 전위라고 그러는데 전위를 0이 되게 한다고. 즉 0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회로에서 야 여기를 0볼트로 해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약속으로 쓰인다고. 전기 회로에서 접지의 기호는 뭐냐면 전선을 땅에 묻었기 때문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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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접지야. 땅에 묻은 표시잖아. 영어로는 얼스라고 하고 땅이요? 또는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얼스라고 하는 것도 접지인데 이게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썰이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라운드인가 보다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됐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한 확률이 그래도 한 8, 90%좀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그라운드를 인터넷에 한번 좀 찾아보다가 쌤이랑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 영어 쌤 중에서. 뭐냐 뭐가? 우리 이제 게임할 때 뭐라고 하지? 게임할 때 IM 그라. 그치 IM 그라운드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 태생이 어디서 됐을까 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니까 그거 하던 놈들이 갖고 와서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쌤이 어쨌든 미국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식민지 영어권 이런 데만 갔다 와지 본토 거기는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못 듣는 느낌인지 모르는 느낌인데 야 IM 그라운드 미국에서 쓰냐?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냐?
그래서 I am 그라운드의 이 뜻은 뭐였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 나는 땅이. 아까 얘기했지. 쌤이 안 생각해보지 않은 게 별로 없다고. 너희가 생각해봤을 법한 것들은 대부분 다 생각해봤었다니까. 그래서 I am 그라운드 이거 뭐야? I am 그라운드 하는데 나는 땅이다. 그래서 그 의문을 갖고 그냥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카리스타가 맞아 그라운드가 적지란 뜻이었지 해서 아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였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지. 뭐냐면 I am 그라운드 얘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고 시작의 기준.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게임을 할 때 걸리통이 졸라 얻어 터지지. 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무슨 뭐 고백 점프도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너희 뭐 그런 것도 해본 것 중에 뭐가 있어? 이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술 마시면 사는 거 아니에요? 369 이런 것도 했지. 네, 맞아. 그지? 369 그래가지고 뭐그 했지. 뭐 그런 것도 하고 해가 동그랗게 앉아갖고 하잖아. 그 중에 이제 어떤 놈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다그리 뚜라라 해가지고 뭐 무슨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벌칙도 또 재밌게 하려고 뭐 했냐면 뭐 63 빌딩 뭐 그런 것도 하고. 벌칙 63 빌딩이야.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등 이렇게 딱 해놓고 1층 위에 2층, 1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해고 63층까지. 아프겠다. 가고 뭐라 우리 대학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1층 위에 2층, 2층에 그 하다가 지치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10층 위에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50층 이제 올라갔다가 좀 봐주기도 하고. 가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옥상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게임 벌칙 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한데요? 응? 너무한데요? 거의 뒤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게임을 위해서 하잖아. 이제 롯데. 그러면 누가 기준이 돼? 이게 롯데타워로. 누구부터 시작하냐고. 그 벌칙 당한 놈부터 시작하지. 네. 그 놈이 이제 해서 I am 그라운드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게임을.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 흥을 돋아주기 위해서 같이 I am 그라운드를 해주는 거야. 라고 쌤이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I am 그라운드는 그라운드가 뭐라고? 땅이 아니라니까. 저 범죠. 기준이라고 기준. 예? 여기서는 기준이라고 쓰인다. 그라운드가 너 이거 왜 그 뭐 같은 것도 왜 그 바닥을 뭘 깔아준다고 하잖아.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하잖아. 진짜네요. 뭐가? 진짜로 구원이 내가 땅이다 이런 뜻도 있대요. 네?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그거래요. 땅이라고? I am 그라운드라고 말하는 거 선생님이 말한 것도 진짜 내가 기본이다 그거래요. 기준? 그러니까 어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아니? 그런 거긴 한데.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 한 번 봤던 것 같아. 쌤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거 같아 느낌이 왠지. 왜냐면 이제 그 페루에서 이 그라운드가 이제 거기를 0볼트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려면 길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틱 그려놓고 회로에서 뭐 이렇게 뭐 해놓고 뭐 전환장처럼 이렇게 해놓고 무슨 12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를 접지를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기를 빵볼트를 하는 거라고. 여기 빵볼트면 8볼트 높여서 빵볼트면 여기 마이너스 8볼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높이를 얘기할 때 그라운드라는 것을 쓴다고. 그래서 접지에 영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얼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땅과 연결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그라운드는 거기를 0볼트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쪽이 좀 잘리는데요? 네가 건드려가지고 지금 저 안 제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는데? 전 건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미안해 누명 씌워서 이게 아까 이놈의 뒤로 앞으로 밀어나가지고 원래 딱 만든 건데 씨. 그치. 이 자리를 꼭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꼭 이것을 밀어 아니 너 말고 아 시간에
자, 그 다음에 66번. 우리 지금 좀 쉬었다 해야 돼. 시간이. 일단 자, 봐봐 이제 거기 66번은 이제 아까 네가 궁금했던 거 그거야.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검전기에 접근시킨다. 그랬을 때 그림을 그려보라고. 1번 그래. 어떻게 그려져? 위에가 마이너스. 그럼 위에가 그 동그란 그 금속 판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판에 마이너스 띡띡띡 밑에 한 4개 정도 그리면 밑에 금속밥 찍찍 그 시옷자 모양으로 써놓고 그려놓고 플러스. 두 개. 플러스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적당히 맞겠지. 4개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2번 그 상태에서 금속박에 손가락을 댄다. 이 손가락을 대는 게 접지시키는 거야. 손가락을 대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뿔에서 마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대는 거지. 얘는 우선 그대로 두고 여기다 손가락을 대는 거야. 그림이 잘못됐는데. 손가락 하나 대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막대기를 대고 있어요. 플러스를 대는데 막대기를. 이거는 뭐가? 손가락을 대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아니 손가락을 아직 안 그려놨지. 네가 손가락을 그려야 되는 거야. 네. 손가락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야 마이너스 떴죠. 요 마이너스가 여기로. 얘 플러스에 붙잡혀 있으니까 얘는 안 움직여. 이 아, 플러스는 플러스가 못 나가.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지. 네. 아. 그래서 오므라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갈 게 없잖아. 얘는 붙잡혀 있고 플러스는 못 나가. 마이너스 들어온다. 아니 몇 개는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뒤에 이제 우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축 치워버리면 이 마이너스가 이제 골고루 퍼지면서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보다는 좀 덜 벌어져 있겠지. 아까는 4개 때문에 벌어졌다면 이제 지금 이제 좀 4개보다 좀 적은 상태로 벌어져 있으니까 퍼져 있으니까 좀 처음보다는 좀 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세 번째 그림이 되면 됩니다. 그럼 67번은 거꾸로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검전기에 접근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이제 도망가겠지. 마마 뿔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접지를 시키면 어떻게 돼? 접지를 시키면 이 마이너스가 나가겠지. 여기 플러스는 원래 못 나가고 뭐 마이너스랑 서로 땡기고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슝 나간다고. 그래서 오므라든다. 그리고 나서 다 치우면 남아있던 플러스가 퍼져가지고 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보다 좀 적게 벌어져 있겠지. 양 좀 적은 상태입니다. 됐어?